특별기획 10부작 평화의 바다 제10화 동북아 경제의 중심 국제평화도시 인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14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언 내용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합의. 당시 MBC 뉴스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그 이후 서해바다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서해 어민들은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지금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자유왕래가 되고 그러게 되면은 북한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뭐 수산물 같은 것도 같은 조업을 할 수 있고. 서해오도 어민 중 몇몇은 올해 초부터 서해오도 깃발을 태극기와 함께 달고 조업을 나간다. 서해오도기는 한반도기에 서해 5개 섬을 그려넣은 깃발이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서해오도기를 다른 거는 이제 88올림픽 때인가 제주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북한이 내려왔을 때 응원단 깃발에. 근데 평창올림픽 때는 독도가 그려져 있더라고. 한반도의 화약고는 서해오도인데 서해오도에 섬이 안 지켰냐 국기에. 현 정부에다 이거를 과시를 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해오도가 이렇게 힘들었다 니네들 때문에 했던 부분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거죠. 물론 오장조 확장도 필요하고. 서해오도 어민들은 11년 전 발표 이후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다행히도 최근 평화의 발걸음이 시작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은 다름 아닌 서해 평화. 박남춘 시장의 말을 들어봤다. 남북 정상 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있으면서 이 인천 지역에 평화의 그 훈풍이 불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안 속에 사셨던 우리 서해 오도와 또 어업인들 이런 분들은 당장 그 직접적인 수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NLL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된다면 아마 이제 우발적이고 국지적인 그 전쟁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NLL 지역이 만약 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그 서해 오도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한 2.5배 정도로 확대가 되고 그 남북 간 수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한 선상팟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안어장에 대한 그 북측 같은 경우는 아마 실태조사나 이런 데 상당한 낙후가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산물 저장, 가공, 유통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공동으로 이제 남북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공동 어로구역, 해상파시와 같은 교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인천발전연구소 김수환 박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과거 서해에서 이루어졌던 해상수산물 교육 형태인 파시를 복원해서 민간어업 수산물 교육을 진행한다는 아이디어고요. 서해 오도 어민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안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어업권에 대한 제한 그리고 중국 어선이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공권력이 진공 상태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보여질 수 남북 평화의 발판인 인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동북아 시대 대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계속해서 박남춘 시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인천은 바다, 항만, 그리고 공항을 가진 그 역동적인 지역이에요.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평화특별시를 넘어서 이제 동북아 시대에
글로벌 허브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길은 영종, 신도, 강화, 개성, 해주 이런 것을 잇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을 통해서 남북 도시 간의 물류 및 내륙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고, 바닷길은 이제 인천 남포, 인천 해주 간 항로 개설을 통해서 항만 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간의 크루즈도 운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양 관광의 저진 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백령공항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 평양 직항로, 순안공항, 삼지연공항, 원산공항 이런 그 항로를 개설해서 하늘길도 이렇게 열어 나간다면 인천 평화특별시가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면서 평화의 길도 열리고 있다. 북한 접경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바라는 미래기도 하다. 교동도에 사는 학생 추승민 군은 이런 바람을 전했다. 교동도랑 북한이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제가 전에 들었을 때 나룻배랑 5분 정도 거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실향민 오시면서 왔다 갔다 교류가 가능하신 거, 문화 같은 걸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그런 걸 뭐 체험을 해본다거나 그런 걸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신기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종전이 된 거구나라는 걸 좀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을 거라서. 연평도에 사는 학생 노금구 역시 비슷한 바람을 갖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평도는 통일이 된다면 지금 북한의 황해도하고 가깝잖아요. 특히 해주. 여기가 원래 해주시였다가 전쟁 지나고 여기로 옹진군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약간 거처? 약간 정류장, 정거장 약간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황해도, 연평도, 인천 이런 루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통일과 평화, 그리고 미래. 모두 인천이 가진 과제다. 앞으로 인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을 들어봤다. 인천,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통일 경제특구 조성 사업, 이거를 이제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인천시 정부도 협업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간다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의 장, 평화의 사업이 시작되는 곳. 그곳은 바로 인천이다.